미안해. 나 혜빈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유진아! 이 죽일 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이고 내 혈압이 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 뭐 드라마에서 종종 보던 장면입니다. 그러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잘못인 거죠? 충격받고 고혈압으로 쓰러진 거 아니에요? 한 기자님이 가끔 개그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혈압이 갑자기 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시청률 걱정이 되면서. 시험이 걱정되면서 어떻게 끌어올린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혈압이 오르긴 하는데 사실 이 뒷목이 아픈 증상과 고혈압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허. 자, 드라마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건 혈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이죠? 고혈압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명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뒷목이 뻐근한 건 사실이에요. 느껴지는데 그건 대체 왜 그런 것이냐? 일종의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스트레스는 머리와 목 근육을 자극해서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뒷목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극심한 충격이나 긴장 상태에선 혈관이 빠르게 확장, 반대로 혈압이 낮아져서 뇌로 전달되는 혈류량이 감소해 실신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 잘못 알고 있었네. 네.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상식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짓,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을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종, 이게 아니라고 싶구입니다. 마시멜로는 억울하다? 지구상의 악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혼을 노리는 진짜 악마, 그리고 다이어터들에게 최대적이자 최악의 악마인 바로 악마의 디저트. 마시멜로. 지근하고 그냥 쫀득쫀득하고 포슬포슬하고. 생긴 건 진짜 이쁘게 생겼다. 오죽하면은 마시멜로를 먹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살이 안 빠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마시멜로. 그래서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초코맛 파이를 먹을 때면은 다이어터들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마시멜로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악마의 디저트라 불리는 마시멜로가 억울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시멜로는 물엿과 당과 젤라틴, 달걀 흰자 등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레시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모두 제로입니다. 심지어 초코맛 파이 사이에 들어간 마시멜로의 칼로리는 약 20칼로리에 불과합니다. 호호. 20칼로리면은 지구 한 바퀴가 아니라 딱 5분 동네 한 바퀴만 걸어도 충분히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죠.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너무 오해가 많았어요. 아니, 굉장히 이때까지 나쁜 친구로 오해를 받았네요. 그래. 억울해야겠네. 아니, 이 정도면 마시멜로에 밥 비벼 먹어야겠는데? 여러분이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시는 바나나. 근데 바나나 한 개가 말이죠. 11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10g인 마시멜로 한 개당 30칼로리 정도 하니까요. 칼로리만 딱 놓고 비교해봤을 때 바나나 한 개 먹는 게 마시멜로 3개 먹는 것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마시멜로로 찐 살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뺄 수 없다는 말도 거짓! 마시멜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의외다. 진짜 의외. 아니, 이 말 그럼 누가 만든 겁니까? 어허. 어허. 마시멜로 속설의 출처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마시멜로의 강렬한 단맛 덕분에 칼로리가 높을 것 같다는 오해와 마시멜로가 녹았을 때 그 찐득한 식감이 내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생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마시멜로는 주로 쿠키와 핫초코 등 고칼로리 디저트와 함께 먹잖아요. 그리고 마시멜로의 주재료가 당이다 보니 과하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겠죠.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오해 많이 받았네. 그렇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다 좀 당이 높은 분들이었잖아요.
반전의 반전. 우아한 백조의 진실. 혹자는 이 직업을 화려하게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호수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처럼 물밑에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동안 각종 광고나 강연, 기사 등에서 명언처럼 수없이 인용됐던 말. 백조는 발길질을 쉬지 않는다.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떠 있는다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우아하고 멋져 보이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여전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흔히 백조의 발길질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물에 뜨기 위해 백조가 쉼없이 발길질을 한다는 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안 움직여? 가만히 있잖아. 어? 가만히 있잖아, 쟤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위에도 우아하고 아래도 우아했네. 네, 그냥 우아한 애였어요. 그냥 전체가 우아했네. 물 그냥 위... 가만히 있어도 뜨는구나. 아, 그럼요. 물 위에 고고한 자태로 떠 있는 백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쉼없이 발길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 번씩 우아하게 발길질을 할 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완전 속았네. 그러니까 목이 더 바빠 들여다본다고. 백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건 타고난 피지컬 덕분이었습니다. 조류과인 백조는 깃털이 기름막으로 쌓여 있어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요. 이 방수복 같은 깃털 사이사이에 공기가 제법 차 있습니다. 어머. 게다가 불의 역할을 하는 기낭, 공기가 들어있는 뼈인 함기골 조직 덕분에 물 위에 몸이 저절로 떨 수 있는 겁니다. 타고난 피지컬로 그냥 떠 있던 거네. 그렇죠. 애초에 이런 명언은 왜 생긴 거예요? 왜 퍼지게 된 겁니까? 이 말은 사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 야구 만화에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도 물밑에선 치열하게 다리를 움직이고 있다고? 극 중의 캐릭터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자신이 강타자가 되기 위해 뒤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어필하는 대사였습니다. 이 대사가 근성, 노력의 상징처럼 퍼지면서 일본을 넘어 한국에서도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 쉼없이 발길질을 한다는 오해로 퍼진 겁니다. 만화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이게 되게 심지어. 컸구나. 근성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워낙 찰떡이다 보니까 퍼진 건데 과학적 근거는 없었네. 그러네. 백조는 물에 떠 있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지만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죠?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됩시다. 어두운 곳에서 책 읽으면 시력 저하? 제가 얼마 전 오 기자가 출연한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영 씨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두운 방에서 무드등만 켜고 등글개로 등을 긁으면서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편하게 누워서 보는 게 좋잖아요, 침대에서. 근데 옆에서 뭘 해도 그 시간은 깨지 않아. 일단은 무드등이고 뭐고 간에 그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나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독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눈 때문에? 예.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눈은 새 겁니다, 저. 예, 여기 중에 유일하게 렌즈 끼는 걸로 하는데. 아, 그래요? 예. TV를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불 켜고 책 봐. 너 그러다 눈 나빠져서 안경 쓴다. 엄마에게 이런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책 보면 시력 저하된다라는 게 상식. 그런데 아직도 어두운 데서 책 보는 오 기자를 보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안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굿.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다고 눈이 직접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말도 애매하다. 나빠지긴 하나 본데? 그러니까 뭐 안 좋긴 하는가 봐.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의 근육이 긴장해서 피로도를 느끼고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지만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시력은 회복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나쁘진 않았네요. 저 계속 읽어도 되는 거였네요. 잠시만요. 그렇다고 뭐 어두운 곳에서 독서하는 걸 뭐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글씨가 안 보여서 책을 더 가깝게 보게 되죠. 이게 특히 안구가 성장 중인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데요. 가깝게 보다 보면 근시를 유발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가깝게 보는 게 문제였다는 거. 결국 그래서 가까워지는 게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네. 책 이렇게 봐 하는 거. 근데 어두운 곳에서 그 정도 거리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자꾸 가깝게 보니까 그래서 눈이 나빠진다 이 얘기였습니다. 책을 가깝게 보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뭐 전자기기를 장시간 가깝게 보는 행동은 눈 건강에 치명적. 자칫 안구 건조증, 뭐 녹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눈 건강을 위해서 적정 거리에서 바른 자세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트는 뭐뭐로 먹으면 안 된다. 두 기자님, 요거트는 왜 캔으로 나오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유산균 아닙니까? 네. 캔 안에 살아 있겠습니까? 왜요? 금속이랑 만나면 네. 유산균이 변질되거나 죽을 것 같아. 금속이랑 잘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아요. 오기자도 비슷한. 아니 유산균 통이 저 금속에 나오는 거 봤냐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야? 요거트 제조 시설입니다. 스탠이네? 보시다시피 스테인레스 재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산균 절대 금속에서 제조하면 안 되는 거 아, 아닙니까? 배양할 땐 괜찮아요. 바로 떠내서 바로 저기 플라스틱에 담아내. 아, 그러니까 이게 편견인 건가? 유제품 캔에 안 먹는 게? 편견이라고? 배양되기 전이라 그러면. 생각해보면 태생부터 금속과 가까웠던 요거트. 하지만 오래전부터 쇠숟가락으로 요거트를 먹으면 유산균이 죽는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고. 아, 이게 요거트 우리가 시중에 파는 것도 플라스틱 숟가락이다 보니까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쇠숟가락으로 먹는 걸. 요거트는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건데요. 유산균은 발효 과정에서 우유의 유당을 분해해서 산성인 젖산을 만듭니다. 이 젖산이 요거트 특유의 새콤한 맛을 내는데요. 젖산의 산성 때문에 금속 숟가락과 만나면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유산균이 사멸된다는 말이 돌았던 겁니다. 너무 똑똑했던 거네. 하지만 요거트의 산성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쇠숟가락으로 요거트를 먹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유산균이 사멸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쇠숟가락으로 막 퍼먹어야겠네. 그 플라스틱은 환경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오. 우리는 닦아 쓸 수 있는 쇠숟가락 써도 되겠네. 그래. 그러면 뭐 쇠랑 만나면 뭐 사멸하고 이거는 가능성조차 없었던 터무니없는 얘기였던 건가요? 일반 철 같은 산화하기 쉬운 금속에 요거트가 오랜 시간 접촉한다면 유산균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은 녹이 쉽게 생기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요거트 제조나 발효 시설들도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뭐 영양소 파괴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쇠숟가락으로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코팅이 벗겨진 금속 용기에 덜어서 장시간 보관할 경우에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조 시설이면 저게 다 파괴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근거 없이 떠들었던 잘못된 상식. 이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대신 쇠숟가락으로 안심하고 요거트 드시기 바랍니다. 호로록 짭짭 안심하고 드세요. 그렇지! 일단은 안녕. 근데 점수는 높아. 왜? 나쁘지 않은 점수야. 59점이면 나는? 뭐 2위권 점수지. 군 생활을 달래준 눈물 젖은 음식이자 군인들의 소울푸드 뽀글이. 약간 쌀쌀해지는 날씨에 야전에서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진짜. TV, 예능, 드라마 등에서 소개된 뒤에 많은 분들이 따라해 먹으면서도 라면 포장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조리 방식 때문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라면 회사 봉지들은 대부분 한 겹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등을 겹겹이 쌓아 만드는데요. 물이 닿는 안쪽 부분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뽀글이를 조리하는 것은 환경 호르몬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 폴리프로필렌은 130에서 150도까지 내열에 강한 소재인데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은 펄펄 끓는 순간에도 100도에 불과하고요. 라면을 먹다 보면 물의 온도가 식기 때문에 열에 의해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선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화상을 입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기구에 먹기를 권고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좀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었죠. 저 봉투에 그냥 먹으니까. 비닐이고 그러니까. 저는 요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 나거든요. 커피 믹스 이 종이컵에 타먹을 젓는 때 거. 결국에 이 젓는 거를 그 봉지로 많이 하잖아. 응. 그러면 이게 환경으로 먹지 않을까 걱정은 됐었거든요. 얘도 안 녹나? 식약처에 따르면 뽀글이는 되는데 커피 믹스는 안 되는 이유. 커피 믹스 봉지를 뜯을 때 코팅된 필름 부분이 벗겨질 수 있고 포장지에 인쇄된 인쇄 성분이 뜨거운 물에 녹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직장인들이 탕비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이 이거는 하죠. 무조건 차라리 이제 티스푼 같은 거 하나 공용으로 하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으니까.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라면 안심하고 맛있게 안전하게 끓여 드세요. 화상 입었을 때 모모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2022년 11월에 발생한 가상 사건입니다. 프리한 식구 녹화 전 컵라면을 먹고 싶었던 오모 씨. 전기포트에 물을 끓인 뒤 컵라면에 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 뜨거. 아우 나한테 없어. 화상 입은 것 같아.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 심각한 화상을 입고만 오모 씨. 한시라도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하지만 화상 직후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오히려 화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죠.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오모 씨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야, 이거 궁금하다. 1번, 소주를 붓는다. 2번, 알로에를 바른다. 3번, 얼음 찜질을 한다. 4번, 된장을 바른다. 아, 저는 이거 정답을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저는 이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를 바른답니다. 알로에를 바른다. 네. 역시 위기탈출의 원조 MC이니만큼. 자, 그러면 소주. 소주를 붓는다. 이게 맞다. 그 소독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화상시 응급처치 방법. 정답은 모두 틀렸습니다. 나는 그렇다 쳐. MC 자격 사망. 말씀드린 보기들 모두 잘못된 화상시 응급처치 방법들입니다. 특히 소주와 알로에, 된장을 바르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민간 요법들이지만요. 심각한 화상시 사용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고 2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기자님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듯한 오답, 바로 얼음 찜질이죠.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 텐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건가?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순간적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외과 전문의에 따르면요. 화상 시 화기를 식히기 위해서 얼음을 직접 대거나 문지르는 행위, 즉 얼음 찜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감염과 한랭 손상의 위험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얼음으로 화상 부위를 문지르다가 물집이 벗겨지는 경우도 부지기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성 물질까지 발생하기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상 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우선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끈거리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화상 부위를 식혀주고요.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를 물에 적셔 환부를 감싼 뒤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처치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는군요. 상온의 물. 당장 수도가로 뛰쳐가야겠네요. 그렇죠. 화상 시 처치 방법 이젠 제대로 알고 화상 시 올바르게 대처하세요.